안녕하세요. 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을 하며 잘 살아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 암과 이혼이라는 단어가 끼어들 것이라고, 그것도 동시에 마주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 암도 그리고 이혼까지도 이겨낸 돌싱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들 하지만 이렇게까지 파란만장할 줄은 몰랐네요. 인생을 바꾼 계기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맞선 자리였어요. 사업하는 집 아들내미로 꽤 사는 편이었고, 장남이어서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여유 있고 당당한 태도가 참 멋있어 보였고, 머지않아 사랑하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네요. 연애하면서 시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뭐랄까요? 두 분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남편에게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시누이가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언니, 나 시집 일찍 간 거 알고 있죠? 그게 다 제가 한평생 장남 사랑에 뒤로 밀리다 보니 사랑에 목말라서 결혼을 빨리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혹시나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미리미리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때 시누이의 말을 새겨들었다면 지금 더 나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땐 시누이의 말이 괜스레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죠. 시댁보단 아니어도 저희 집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예단을 비롯한 혼수 준비도 평탄했고요. 무엇보다 꽤 사는 집안의 새언니가 도움을 줘서 힘들이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다툼 한 번 없이 결혼까지 꼴이 나고 난 후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부모의 아들 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어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시모에게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가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전화 내용이 더욱 부담스러웠죠. 아가, 잘 잤니? 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오늘 아침은 뭘 준비하고 있니? 혹시 아침부터 빵이나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은 아침에 빵 말고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꼭 밥 해 먹이거라. 아침엔 고춧가루 들어가는 찌개는 끓이지 말고 맑은 국물로 끓이고, 반찬 같은 것도 소화시키기 쉬운 것들로 하고 말이야.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점심은 도시락 좀 싸주거라.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음식보단 집밥이 건강에 좋지 않니? 네 신랑이니 수고스럽더라도 네가 도시락 좀 챙겨줘. 알겠니?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을 꼭 챙겨 먹던 터라 아침이야 함께 먹으면다고 하더라도 출근 준비를 하며 남편 도시락까지 싸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알겠다고 대답할까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 거짓말을 들키기라도 하면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침밥은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도시락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아침 차리고 뒷정리까지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리고 요즘 밖에서 먹는 음식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만들지 않아요. 건강식으로 잘 만들어 파는 곳도 많고요. 어떤 식당은 집밥보다도 더 영양가 따져서 식단 짜는 곳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식당이 예전처럼 조미료 폭탄에 간만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건강을 중시하니 집밥보다도 더 정성스레 요리해서 팔곤 하니까요. 그래서 한 끼쯤은 밖에서 먹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 말을 듣자마자 통보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거라. 네? 지금 저보고 퇴사하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왜긴 왜야. 너 출근 준비 때문에 우리 아들 도시락 못 사준다고 했잖니. 그까짓 회사 다녀봤자
몇 푼이나 번다고 우리 아들 도시락을 못 사주니? 그까지 푼 돈 내가 다달이 줄 테니까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시집을 왔으면 남편 내조를 똑바로 해야 하는 법이란다.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을 위해 회사에 다니는 것도 맞지만 오로지 돈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꿈꾸는 바가 있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모의 말처럼 내조나 하며 살 생각은 전혀 절대로 없었죠. 그리고 지금 참고 넘어갔다간 앞으로 어떤 일로 어디까지 간섭을 하고 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전 남편만큼 제 커리어도 중요해서 회사를 이렇게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도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뜻 맞니? 네, 맞아요. 그래? 그렇다면 일단 알았다. 불호령이라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서 안심했죠. 그런데 그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모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였죠.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일하는 이모님을 고용하는 계획 말이에요. 누구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급여는 시모가 지급한다고 해도요. 같이 사는 공간에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집을 봐줄 사람인데 제 의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부터 보내버렸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더는 시모와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이 상황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무슨 상황? 아, 이모님? 뭘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좋게 생각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보내준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돈도 엄마가 주겠다. 당신은 그냥 즐겨. 그러면 되지. 그냥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아무리 어머님이 내 생각을 해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서 살림에 손댈 사람인데 적어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찝찝하잖아. 별 걱정은 다 한다. 우리 엄마가 설마 이상한 사람을 집에 보냈겠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겨. 아침마다 당신이 밥 차리고 뒷정리하는 거 사실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이모님이 다 해주니 나도 마음 편하고 당신은 몸 편하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 대화를 포기해버렸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론 남편의 말처럼 설마 신모가 이상한 사람을 집으로 보내기야 했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온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맞더라고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시모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했으니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집안일만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모가 집안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 요즘 회사 많이 바쁘니? 네? 그냥 조금 바쁘기는 한데 왜 그러세요? 그냥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바쁘면 퇴근도 늦겠구나.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여자는 남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집에 와서 맞이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네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하니 더는 긴 말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는 지키면서 살거라. 어차피 애 생기면 그만둬야 할 회사니 지금부터라도 회사보단 집안일에 남편한테 더 신경 쓰라. 이 말이야. 애초에 처음부터 말이 통하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모와 통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일부러 더 밝고 힘차게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것 같다니 아무리 눈치가 빠르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모님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남편이 시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친구와 통화한 것까지 시모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가, 너 혹시
우리 아들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니?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바람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었어요. 평소에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었고 결혼을 한 후엔 거의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분 나쁨과 의아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우리 아들 집에 없을 때 웬 남자랑 하하호호 웃으며 통화했다면서?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랑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할 일이 외도밖에 더 있니? 처음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며칠 전 친구와 통화하는 내내 지나치게 제 주변을 맴돌던 이모님이 떠오르더군요. 이 여자가 시모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아, 어머님, 혹시 이모님 우리 집에 들인 이유가 이건가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고받으려고요? 시모가 대놓고 물은 것처럼 저 역시 시모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물었고 시모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주된 목적은 집안일이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따라오지 않겠니? 설마 넌 아무것도 모르고 도움을 받았던 거야? 뻔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순진하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딴 걸 예상하겠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들 부부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기를 원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모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몰아가더라고요. 이미 도시락 사건에서부터 잘 지낼 수 있는 고부 사이는 물 건너간 후였기에 참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하여튼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정이 뚝뚝 떨어졌다는데 그냥 친구?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이니? 그럼 친구가 결혼하니 결혼식장에 오라는데 웃으면서 통화하죠. 울면서 통화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어머님, 이모님 다시 알아보셔야겠어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만 전하는 걸 보면요. 꼭 이혼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사람 같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넌 친구든 뭐든 남자는 멀리하고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렴. 괜한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말이 말 같아야 화도 나고 성질도 내볼 텐데 시모가 하는 말은 전혀 말 같지도 않아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혼자 드라마 한 편 잘 쓴다는 생각에 헛웃음과 한숨만 나왔죠. 저는 지금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다닐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이때껏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가 들리거든 어머님이 귀를 닫으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도 서로 평화롭지 않겠어요?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말대꾸하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 명령질을 하는 거니?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어머님. 우리 집에 저딴 이모님은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모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소리를 내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고 말을 전한 이모님은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은 제 표정이 남편의 눈에도 좋지 않아 보였는지 바로 곁으로 와 이유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표정이 왜 그렇게 살벌해? 무슨 일 있었어? 일 많았지. 혹시 당신은 알았어? 저 이모님, 우리 집안일 해주는 게 주된 일이고 부수적으로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머님께 보고하고 있었단 거? 다시 되짚어봐도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몰랐네.
그런데 여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잖아. 이 넓은 집에서 살면서 당신 살림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도 보내줬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이야. 시모에게 들을 때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 남편의 입에서 똑같은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잘 들어. 당신이랑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당신 집에서 나한테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엄청 경우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도대체 며느리 감시하려고 집으로 사람 보내는 시댁이 어디에 있어? 당신 지금 우리 집 욕하는 거야?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치한지. 5살짜리랑 이야기해도 이것보단 수준이 높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엔 전혀 몰랐던 모습을 본 날이었죠. 좋게 설명해도 남편은 똑바로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전 저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반복됐죠. 당신은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네. 잘못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야. 꼭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야겠어? 우리 엄마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니잖아. 당신이야말로 이건 상대방 입장에선 정말 기분이 나쁠 법한 행동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끝날 문제 아니야?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어머님인데 왜 나한테 이해를 강요해? 그래, 당신 참 잘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엄마 대신 무릎이라도 꿇고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꿇으라고 하면 꿇을 수는 있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비꼬지 마. 당신만큼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남편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씩씩거리더니 부부싸움을 구경하던 이모님을 내보내더군요. 앞으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끝까지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첫 부부싸움은 그렇게 서로의 기분만 상한 채 끝이 났어요. 부부간의 싸움은 끝이 났는데 시모와의 싸움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돈 받은 값은 확실하게 하는 건지 이모님이 저희가 싸웠던 일을 시모에게 다 말한 모양이더군요. 다음날 아침부터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지 뭐해요?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훈계질 따위를 해? 하늘 같은 남편한테 건방지게 큰 소리 치라고 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고 온 거야? 2번 다시 내 아들한테 그따위로 굴지 마라. 알겠어?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굴지만 않는다면 남편과 싸우는 일도 큰 소리 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친정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식이라고 했니?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네 친정 이야기가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란다. 친정 욕먹는 게 싫으면 언행을 똑바로 했어야지. 제가 똑바르게 안 한 건 또 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똑바로 하세요. 다 큰 아들 부부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에 사람을 들여 감시하는 몰상식한 행동까지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하나도 와닿지 않으니까요. 뭐야? 몰상식?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가정 일에 간섭하고 혼수 두잖아요? 그러면 저 그 잘난 집안의 이혼남 아들이라는 오점 하나 진하게 남겨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에 시모는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평소 시부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는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당시부터 자기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 일도 못할 거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안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서요. 이전부터 시부의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즉 이혼을 하면 회사도 물 건너가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그래? 어디 두고 보마. 네가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말이야. 시모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럴 리가요. 누구보다 진심이었거든요. 참아 넘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계속 참고 사는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 제 말을 진심 없는 협박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에 겁은 났는지 시모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시모의 연락만 끊겼을 뿐인데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았네요. 남편과 완벽한 화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부딪히는 일 없이 지냈고요. 이제 좀 독립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계속 아프고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스럽게도 워낙 초기에다가 양성이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30살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암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절망스럽더라고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일 처음 떠오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연락을 해 몸 상태에 대해 알리고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소파에 앉아 암에 관해 검색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곧바로 남편에게 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따뜻한 위로를 바라며 말이죠. 여보, 나 암이래. 갑상선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병원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입원 날짜 잡아두고 왔어. 나 이제 어떻게 해?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수술하면 되지. 포옹은커녕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은 저의 손길을 피하며 안방으로 가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 피하듯이 남편의 행동은 재빠르고 거침이 없더군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워 말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당신 지금 뭐해? 짐은 갑자기 왜 싸는 건데? 당신 암이라며.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할 텐데 그동안 나 혼자 이 집에 있어봤자 뭐해? 우리 집 가 있으려고. 병원에 입원할 때 전화해. 시간 내서 갈 수 있으면 갈 테니까. 할 말이 그게 다야? 그러면? 더 무슨 말을 해야 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해. 돈은 우리 집에서 해줄 거야. 아마. 몸이 건조한 남편의 언행에 마음이 무너지며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인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이러려고 결혼까지 했나 하는 회의감에 휩싸였고 그렇게 멍하니 있는 동안 남편은 묵직한 짐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뒤이어 집을 나서자마자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는지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 들었는데 너 암이라며? 에휴, 싫다 하니까 별꼴을 다 보는구나. 어떻게 병까지 걸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지. 에휴, 그래서 수술하면 괜찮다니?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할 말이 그것뿐이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주길 바라니?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위로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다면 그런 기대는 버리거라. 지금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으니까. 어찌되었든 너 완치될 때까진 우리 아들 만날 생각도 말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생각 같아선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앞으로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 딱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웃음만 났어요. 하는 꼴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런 꼴을 보기 위해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꼭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일단 이혼도 이혼이지만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서둘러 입원을 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경과 역시 좋았어요.
차가운 수술실에서도 적막한 병실에서도 온 머릿속이 이혼 생각으로 가득 차서인지 암을 견디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오로지 빨리 암을 이겨내서 보란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혼해야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과 시모가 병실로 찾아오더라고요. 완치될 때까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더니 봉투를 가지고 왔더군요. 여기 돈 좀 넣었으니 병원비하고 남는 건 몸보신 하는데 보태 쓰거라. 다 나을 때까지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더니 병원비 주려고 왔나 봐요. 저도 병원비쯤은 있는데 괜한 걸음 하셨네요.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냉담하게 말하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고 시모는 혀를 차며 상식 밖의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안 되니? 네가 매사에 있다 이러고니 암이나 걸린 거야. 아휴, 말싸움 하려고 온 거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다. 그런데 네가 이런 병까지 걸렸으니 네 몸에서 우리 귀한 손주를 보는 건 아무래도 찝찝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넌 여기에 사인만 좀 하려무나. 이렇게 말한 시모는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나 키우면서 살아라 이 뜻이네요? 그래,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니? 우리도 너한테서 손주 보면 여러모로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귀한 손주한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순 없지 않겠니? 대신 거기에 사인하고 잘 지켜주며 살면 앞으로 돈 걱정만큼은 하지 않고 살게 해주마. 당연히 이 모든 건 비밀로 한다는 조건에서 말이야. 애 낳아줄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고를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원한다면 애 엄마 면접도 함께 보게 해주마.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같은 상황이었죠. 다른 곳도 아닌 이제 막 수술이 끝나 회복 중인 제 병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아 웃음이 났어요. 큰 소리로 그냥 웃어버렸고 그걸 본 시모는 암투병 하더니 정신도 나가버린 것이 아니냐며 뒷걸음질까지 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가까스로 웃음을 멈추고 종이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곤 남편과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해줬네요. 그냥 이혼하자. 나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네. 당신 같은 인간 며느리 하고 싶지 않고. 당연히 그 각서에 사인을 할 거라 생각했던 건지 두 사람은 저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놀란 눈을 하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혼? 당신 정말 정신도 나가버린 거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정신 차려. 당신 지금 암 환자야. 그런 주제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못 데리고 산다고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뭐? 이혼? 주제도 모르고 누구 네가 예뻐서 그런 제안을 한 줄 알아? 어쨌든 이혼은 절대 안 되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애 낳으면 애나 잘 키울 준비해. 어디서 대본이라도 외우고 온 건가 싶었네요. 장단이 어찌나 잘 맞던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만 하는 두 사람을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그 애 당신 엄마랑 당신이나 잘 키워. 그렇게 귀한 손주인데 날 뭘 믿고 맡기려고? 아까부터 말했지만 나라고 네가 마음에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우리 집 호적에 있는 이상 너도 네 할 도리는 다 해. 밖에서 낳아온 자식 키워줄 도리는 도대체 무슨 도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딴에 키울 생각도 없고 태어나는 대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아휴, 너 지금 이러는 이유가 돈 때문이니? 왜? 이 봉투에 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돈 더 주면 되겠니?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적어주면 만족할래? 시모는 돈을 더 꺼내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새언니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침대 위에 올려진 돈봉투를 들고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인네가 듣고만 있으려니 도저히 못 참게 만드네. 이보세요, 아줌마. 돈이 그렇게나 많아? 돈질하라고 싶어 못 참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돈은 우리 집도 꽤 있는 편이라 이까짓 거 필요 없는데 말이야. 화가 난 새언니는 돈봉투 안에 돈을 모조리 꺼내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가방 안에 사진도 꺼내 던졌고요. 새언니가 던진 사진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들락날락거리는 장면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었고, 더 어이없었던 건 여자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저기 떨어진 사진들을 보자 화가 다시 끓어오르는 듯 새언니는 두 사람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몰아붙이더라고요. 이딴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닌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여기가 어디라고? 새언니의 고함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모도 남편이 이딴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몰랐는지 꽤 놀란 눈치기도 하더군요. 평소라면 남편 대신 변명하기 바빴을 시모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대변인이었던 시모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급하게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이건 그래, 거래처 미팅이었어. 호텔이 그런 짓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잖아. 비즈니스, 일하러 간 거였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시모 역시 기가 차는지 그저 남편을 보고만 있던 순간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변호사가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모든 상황 다 들었으니 상담도 필요 없을 듯 하네요. 소송 준비 바로 시작할 거고 원하시는 결과 꼭 얻어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자리를 떠났고 시모와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이로써 모두 제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했네요. 네, 맞아요. 사실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새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남편의 뒷조사와 함께 변호사 선임을 부탁한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집을 나간 남편이 얌전히 지낼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새언니라는 조력자를 구해 이혼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재력이 남달랐던 새언니는 저의 부탁에 최고의 흥신소뿐만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날마다 병실을 오가고 있었고요. 그날도 변호사와 함께 병실로 왔다가 이 대화를 들은 것이었죠. 물론 이 대화는 모두 녹음한 상태였고요. 미혼남이라 거짓말을 하며 여러 여자를 만난 증거와 함께 병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아가, 너도 내 심정 이해하지? 같은 여자로서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그런 부탁까지 했겠니?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고 했지? 그래, 그까짓 이혼 당장이라도 해줄 테니까 네 시아버지한테만 비밀로 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감싸주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 손을 바로 뿌리치며 시모를 향해 고함을 쳤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님은 제 심정이 이해되나요? 저 인간을 씹어먹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심정이 이해나 되냐고요. 아가, 내가 다 사과하마.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시모는 고개 숙여 부탁을 해왔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 엄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그렇지 저런 여자 또 찾기 힘들다고.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시모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남편의 등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는 녀석이 이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녀? 너 이러고 다닌 거 알면 네 아버지 가만 안 있어.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딴 짓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실수였어, 실수. 여보, 정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였어. 사실 요즘 우리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건 아니었잖아. 나도 외롭고 건강한 남자다 보니까 한순간 잘못된 결정을 했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당신도 잘 알잖아. 나 이혼하면 그날부터 인생 망한다는 거. 입에 발린 소리로도 사랑하기에 이혼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마주하고 나니 비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 그런 오묘한 기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던 남편은 빌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뿌리쳐버렸네요. 그리곤 남편이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 알려주었죠. 당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우리 새언니가 나 대신해서 당신 외도 사진들 아버님께 다 보내버렸거든. 남편과 시모의 눈이 동시에 커지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제 입을 막아보려 애썼는데 이미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알아버렸으니 여러 생각이 오가는 듯 했어요. 뭐라고? 그걸 언제 보낸 거야? 병원 오기 전에 퀵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가봐. 혹시 알아? 퀵 서비스보다 당신이 더 일찍 도착할지? 믿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따져 묻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뭔데? 그런 걸 묻기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짓이나 생각하지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본인이 한 짓거리에 대해 자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나 굳이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비참하고 또 비참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요. 너 내가 암 걸렸다고 할 때 괜찮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니? 위로는커녕 바로 짐 싸서 집 나가버린 것도 모자라 온갖 더러운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잖아. 그 더러운 짓거리하고 다닐 동안 난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받으러 들어갔어. 그리고 혼자 회복하느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말하는 내내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또 서글퍼서 계속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제 기분을 단 1%도 공감하지 못했는지 남편 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하는 건 좋다 이거야. 왜 굳이 아버지한테까지 다 알리는 건데? 그냥 조용히 이혼만 했으면 됐잖아.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아, 이런 인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됐어요.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당신은 아버님 속이고 회사까지 물려받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조용히 이혼만 해주겠어? 난 암에 걸렸을 뿐이지 정신이 나가버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헛소리 그만하고 헛된 꿈도 그만 꾸고 얼른 네 잘난 집에나 가봐. 가서 딱싹 빌기라도 해야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생기지 않겠어? 이혼은 무조건 할 거니까 얼른 네 집이나 가봐. 당장 내 눈에서 꺼져줘 제발. 그제야 남편과 시모는 저를 설득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둘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외도 사진은 시댁이 아닌 시부의 회사로 보내버렸으니 소용없는 짓이었지만요. 이후 변호사님 덕분에 순조롭게 이혼했고 전 남편은 시부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 그렇게 무시하던 전 시누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 전 시부의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마저 쫓겨나 지금은 원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듣기론 스스로 번 돈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시 받아준다고 했다던데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생활을 하며 전 남편을 지켜본 바론 게으르고 아나무인에다가 무엇이든 간절하게 노력해본 적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런 인간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건 가망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구질구질한 이유로 말이에요. 여보, 희진아, 잘 지내지? 덕분에 난 잘 지내는데 넌 못 지낸다고 들었어. 왜 전화했어? 서로 다정하게 이름 부르고 통화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게, 희진아, 나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 이야기 다 들었으면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다시 받아주시겠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할 성격이 못 되잖아.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아버지가 돈줄도 다 막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시 네 집구석으로 돌아가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자금을 나한테서 빌려가겠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너 같으면 너한테 땡전 한 푼이라도 주고 싶겠니? 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라니까. 어쨌든 난 너한테 내 돈 10원도 빌려주기 싫으니까 다신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 희진아,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한 번만 좋게 생각해줘. 너도 나한테는 사랑했잖아. 사랑했던 남자가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면 네 마음이 편안하겠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다 좋은 거잖아. 서로의 행복을 빌며 이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전 남편은 양심도 없는지 그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자신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착각을 산산조각 내주었어요. 웃기시네 진짜. 야, 정신 차려. 난 너 잘 되라고 이혼한 게 아니라 그 모양 그 꼴로 평생 살라고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 다시 하지도 마. 알겠어? 미친 소리를 하는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그 집구석과의 인연도 끝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원망이 가득 찬 얼굴로 전 시모가 찾아와 난동을 피워대더군요. 휴대전화가 불이 나게 연락이 오곤 했는데 모든 연락을 차단하니 결국 찾아온 것이었죠. 이년아, 내 아들 그 골방에 밀어놓고 넌 속 편히 잘 살고 있나 보네.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넌 행복하니? 행복해? 그렇게 잘난 아들 스스로 다시 일어나도록 노력이나 좀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망해버린 건 제 탓이 아니라 그 아들 탓이라고요.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으니 그딴 결말을 맞이한 거죠. 뭐야? 이년이? 너 말 다 했어? 덜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는 그 집 식구들 보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뭐 좋은 사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너 지금 난동이라고 했니? 진짜 난동이 뭔지 보여줘? 전 시모는 순식간에 저를 밀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그 오점 하나 없던 내 아들이 니까지 것 때문에 골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뭐? 책임이 없다? 다 내 아들 잘못이다? 고작 그딴 말이나 듣자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당장 내 아들 책임지고 나한테는 무릎 꿇고 빌어. 다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잔뜩 흥분한 전 시모는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고 섣부르게 대항했다간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전 시모의 난동이 시작되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와 시모를 데리고 가버렸죠. 그 후 전 시모가 입힌 피해는 다 보상을 받았지만 도저히 화가 풀리진 않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말란 법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전 시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든 것을 알렸죠. 아버님, 잘 지내시죠? 그래, 넌 괜찮니? 몸은 좀 어때? 내가 먼저 연락해본다는 게 너한테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구나. 몸은 괜찮은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왔다 갔어요. 뭐? 집사람이? 혹시
나쁜 행동이라도 했어? 네, 찾아와서 그 사람 책임지라고 화를 내더니 집안 물건은 다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려서 신고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어머님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곧 이사를 하긴 할 건데 그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서요. 통화를 하던 당시 전 시부의 옆에 전 시모도 있었는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부가 전 시모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시모의 무조건 잘못했다는 목소리도 들려왔고요. 지금 다신 가지 않겠다는 다짐 받아냈다. 다신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게야. 미안하구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힘들 텐데.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연락해다오. 내가 다 처리해 줄 터이니. 전 시부와의 통화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더는 전 시모나 전 남편이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는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들려오는 이야기엔 전 시모는 저를 찾아온 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 정도로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집구석에서 전 시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전 시부마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이혼이 그 인간들에게 복수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돕는 길이 되었을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 후 남은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더니 온갖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 건강해진 기분마저 드는 요즘이에요. 회사는 병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는데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 마냥 쉬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작은 공방을 차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할 당시 전 시부에게서 받은 돈과 전 남편, 전 시모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차린 저만의 공방인 거죠. 한마디로 위자료로 차린 공방이 되겠네요. 이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만들며 행복하고 재미있는 날을 보내며 살아가려고요. 혼자 사는 삶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 아닌가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